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그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로움. 이로움. 이로움이 다 욕망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이로움이라는 게 그냥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이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아주 엄청나게 이게 달라지거든요. 육아에서는 맹자의 첫 구절이 양해왕을 이제 첫 번째 보면 양해왕이 이제 그 맹자를 보자마자 아이고 선생 그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뭐 이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맹자가 하필 왈리 이러죠. 하필 이로움에 대해서 왜 말하냐 이거. 이로움 나한테는 인의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답을. 그러니까 그 이로움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로움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로움을 배척하기도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이끌든 뭐 기업을 이끌든 개인 사적으로 살아도 이로움을 배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적절함이 중요하죠. 적절함. 근데 적절함이 어느 정도냐? 이런 말 있죠. 이 육아에서는 이 결리, 이로움을 봤다.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거야. 이 이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의로움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의로움,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그 대가를 받죠? 그 이롭잖아요. 근데 그 이로움이 어느 정도에 부합한다. 의로움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의로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령 이제 불이다. 의롭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받는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럼 나중에 무슨 뇌물이 된다거나 사회적 이제 비난을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그 이로움을 어떻게 볼 거냐. 이로움이 참 이게 고민이 많은 건데, 맹자는 이로움을 부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결리사의처럼 의로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커도 부합된다 그러면 받는 거고, 액수가 작아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광화문 있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면 광화문. 광화문. 이 광화문이라는 게, 이 광이라는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이 빛을 말하는 건데, 빛이 이렇게 와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와줘야 효용이 있듯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대체하면 이게 명덕인데, 이 명덕, 밝은 덕을 이게 임금으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임금으로. 그러니까 임금의 밝은 덕이 곧 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이라는 것은 곧 임금이 지니고 있는 밝은 덕을 말하는 건데, 임금이 이 광화문을 나와서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뭘 좋아해? 기본적으로 이 일을 좋아하지. 백성들은 원래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이로움을. 그러니까 이로움을 서로 좋아하면 어떻게 해? 서로 백성마다 다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을 하겠죠. 싸움을 하죠. 그래서 순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게 악하다라고 봤고, 맹자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고 봤잖아요. 선하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딪히는데, 이 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으로 보느냐 악으로 보느냐. 아니 사람마다 전부 다 민중들은 이 이로움을 좋아하니까 그럼 서로 취하려다 보면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임금이라는 사람, 이 지도층의 대장인데, 수장인데, 이게 이로움을 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이로움을 취하겠다고 궁 안에서나 궁 밖에서나 계속해서 이로움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중들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혼날 순잔 논리대로 그냥 쌈박질만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은 적어도 일반 민중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문 밖으로 광화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 민중들은 뭐를 좋아한다? 이로움을 좋아하니 이로움만 다 서로 좋아하다 보면 사회가 유지하기가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착한 마음, 재물보다, 이로움보다 더 중요한 게 착함이라는 거야. 선함. 이런 것들을 밝은 덕이 있다. 그 밝은 덕을 어떻게 한다? 민중들한테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화시켜라. 나가가지고 나갈 때마다 뭔 생각을 하라? 뭘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나가서 민중들에게 그 밝은 덕, 착한 마음을 재물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계속 나가가지고 교화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가고, 들어갈 때, 궁에 다시 들어갈 때, 광화문, 내가, 나의 그 착한 마음을 나가서 민중들을 제대로 교화시켰나? 이제 성찰하고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잘못했으면 다시 이제 또 성찰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또 오늘은 제대로 해야지. 그러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도층, 그러니까 임금을 위시한 그 임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요, 전부 뭐하고 머는 거야? 이로움하고 머는 거야. 이로움하고는 멀어지는 거지.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층까지, 여기 다 지도층이잖아요. 지도층까지 이 물욕에 물들어가지고 서로 이로움을 찾겠다고 이게 추구하다 보면 나라가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지도층에서 이로움만 찾고 돈 하는 인간들 제가 그래서 아주 경멸하고 아주 그 비판을 제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층은 끊임없이 광화라는 것도 그 자기들의 그 착한 마음, 그런 밝은 덕을 끊임없이 펼쳐나가서 민중들을 교화시켜서 이로움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민중들은 이로움을 기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익을.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매달리면 자꾸 사람이 이게 본성이 물론 착한 건데 그 환경이 나빠지니까, 환경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냥 전부 다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내 거 더 취하려고 그러고 남의 것 어떻게 해서라도 틈만 뺏어가지고 더 자기가 챙기려고 하다 보면 사회가 결국 붕괴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져버리면. 그래서 지도층에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맹자의 하필 왜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야? 임금은 지도층이니까 인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이게 몰라서가 아니야. 임금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알지만 임금 지도층까지 다 거기 그 돈 맛을 알고 거기에 이름만 추가하다 보면 인의가 깨져버리잖아. 인의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나중에 붕괴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의 최고 수장은 인의를 찾을 뿐이다 라고 이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거 이로움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제 묵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묵자. 이 묵자는, 이 학자는 이게 다 기술자 출신의 아주 이게 아주 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로움을 어떻게 봤냐면, 이로움을 인정해. 이로움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의 이익,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무한정 막 재화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많이 취하려고 그러면 상대는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 같은 거니까 우리 자기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상대방, 남들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게 그 어떤 그 자기네 몫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냐는 거야. 거꾸로 본 거예요. 이 묵자가 만든 게 묵가잖아요. 이 묵가에서는 이 이름을 어떻게 봤다? 상대방이 줄어드는 쪽을 본 거야. 자기들 이익만 보는 쪽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뺏기고 나면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들이 빼앗으면 상대방은 쭈그러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익은 어떠냐는 거야. 계속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투쟁을 이제
이제 고취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이게 막 자꾸 싸움하니, 이런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게 묵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겸해라든가 이 겸해, 이게 그다음에 뭐 이 반전주의, 이 싸우지 말자, 이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게 뭐예요? 다 이로움을 전부 다, 너도 이로움을 추구하고 나도 이로움 추구하고 다 추구하다 보면 남의 거 뺏어 오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냐는 거야, 뺏기고. 그러면 전쟁을 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전쟁을 반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고 남의 자식을 사랑해 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우리도 욕심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자연스럽게 반대하는 논리랑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겸해라는 이 묵가가 겸해를 이거 알면서 주장한 거예요. 원래 차별해지, 차별해. 육아는 차별해잖아요. 이 차별해. 차별해. 이게 우리 자식,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남의 어머니나 남의 자식보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조로 가지만, 이 묵가는 그런 구조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이익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남의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들면 가만히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참질 않지. 자기네 이익을 자꾸 이렇게 줄어들면.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으면 결국은 뭘 한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반전주의자란 말이야. 다 반전. 전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식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식도 사랑하고 남의 부모도 사랑하자. 그래서 이 겸해가 나오는 거죠. 겸해. 이게 뭐 겸해가 그냥 나오겠어요, 이게? 이게 겸. 이 겸이라는 게 이게 겸해, 사랑을 겸하자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육아하고 묵가가 다 이로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육아라도 맹자가 보는 이로움, 순자가 보는 이로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묵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로움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가 취하는 입장에서 보느냐, 취함을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묵자라는 사람이 다 이게 이 기술자 이 출신의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항상 그 피지배층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사물을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묵가가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지만, 요즘에는 뭐 묵가가 힘을 잃고 지금 있는데, 이게 도가에서는 또 어떻게 보느냐, 이로움을. 도가에서는 이로움을 항상 이로움이 있으면 뭐가 있다? 이 반대 진영에 뭐가 있냐면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해로움. 항상 이에는 뭐가 따라다닌다? 해로움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로움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그게 좋습니까? 뭔가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상한 까치인데, 큰 까치인데, 이제 이 장자가 뭡니까? 그 밤나무 숲을 한번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그냥 큰 이상한 까치가, 그냥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날개를 지닌 이 까치가 슉 날아가면서, 눈은 또 이따만하게 큰 까치가 슉 날아가면서 자기 이마를 탁 치면서 밤나무로 탁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렇게 크고 눈이 큰 놈이 왜 나를 잘 못 보고 이마를 막 스치면서 가나. 그 이상한 까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상해서 이제 활로 이렇게 쏠라고 화살을 빼가지고 탁 이제 조준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까치가 뭡니까? 그 사마귀를 이렇게 잡으려고 탁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나는 까치를 잡으려고 조준하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까치는 뭐를 이렇게 또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 사마귀를 탁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마귀를 또 잘 보니까 사마귀는 또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딱 이렇게 막 노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미는 막 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지금 사마귀한테 잡아먹을 지경이 있는데, 근데 거꾸로 또
이 사마귀는 매미 잡아먹으려고만 혈안에 있지? 자기가 지금 뒤에서 까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까치는 또 뭐야? 사마귀만 잡아먹는데 혈안하고 있지? 자기 뒤에서 장자가 활을 쏴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이로움이 계속해서 지금 해로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 자기의 이로움을 취하려다 보니까 해로움을 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장자가 그걸 딱 깨달아가지고 혹시 그러면 나는 지금 까치를 이상한 까치를 조준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그러면 누가 또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밤나무 숲을 막 뛰쳐나가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또 밤나무 숲에 혹시 또 무슨 도둑이 있을까봐 지켰던 그 밤나무 지키던 밤지킴이가 그냥 서거라 그러면서 또 막 쫓아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익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움 속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늘 이로움을 좋게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삶이라는 게 이로움만 추구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해로움이 있는데 해로움을 못 보는 거야. 그거 언제 당할지 모르는데. 요즘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동산이 막 그냥 하루에 막 5천만 원도 오르고 1억도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래갖고 막 5억짜리가 막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또 갑자기 해로움이 탁 오니까 그때는 그냥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해가지고 영혼까지 팔아서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고공행진으로 계속 갈 줄 알았지요. 딱 멈추니까 어떻습니까? 빠지잖아 지금 물거품처럼 그냥 확 빠지니까 지금 막 뭐 5억이 떨어졌네, 막 7억이 떨어졌네 하면서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해로움을 못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로움에 미치다 보면 해로움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움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되냐.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박 같은 거, 이로움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도박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입니까? 흉입니까? 흉한 거잖아. 그럼 움직임에서 길이 있고 흉이 있는데 길 안쪽으로 가려면 이 도박,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것은 흉한 거잖아요. 흉한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흉한 짓을 허락해야 돼, 말아야 돼? 예? 허락하면 안 되죠. 그때 막 허락하잖아. 도박장 막 저기 태백에도 만들어주고 그다음 외국인 호텔 같은 경우는 막 허락하야지. 그래갖고 거기 뭐 수익이 나온다나 어쩐다나 그래갖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익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거를 이익 속에는 반드시 해로움이 있는데 거기서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인데 오히려 국가가 흉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환경을.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로움을 너도 추구하고 나도 추구하다 보면 거기서 결국 따는 놈만 있습니까? 다 제로섬이야. 누군가는 다 잃게 돼 있어. 왜? 거기 누군가는 월급 줘야 되고 운영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 거기를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해로움만 생기는 거지. 해로움이 생긴 다음에 나중에 뭐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못하니까 나중에 병이 와. 그러면 또 병을 또 고쳐주겠다고 또 병원을 세워서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로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이념까지 달라져. 이념이 달라지니까 막 이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별로 이게 이 주의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로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로움을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잠깐 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